사돈어른이 저희 엄마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반대하는 결혼 시켜줬더니 지 힘들다고 무책임하게 아이들도 버리고 가버렸다면서 저희 엄마를 나무라듯 말씀하고 계시더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올케는 언니 동생하며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각별한 사이였기에 옳게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하고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오빠의 빈소라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빠도 미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 어찌 혼자 끙끙대다가 이 엄청난 일을 버리고 가버렸는지 미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오빠가 미웠습니다. 오빠는 사기를 당했다는 게 본인 스스로 용서가 안 되었나 봅니다. 오빠는 항상 고민거리나 힘든 일은 혼자 해결하고 동생인 저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오빠였습니다. 진짜 내 오빠가 다른 세상으로 갔다고? 믿기지도 않고 오빠 친구들을 붙잡고 하루 종일 울고 있었는데 이틀째가 되는 새벽 빈소에서 가족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절차인지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장례식장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한 줄로 서서 들어오라는 말에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 열린 문에 누워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올케와 엄마를 비롯해 여러 사람의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 우리 오빠구나. 저는 멀찍이 누워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 뒤로 한두 시간 지났을까요? 저는 정신이 들었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병원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그 상황이 저는 너무도 싫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찾는 가족들의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오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내 동생 사랑해 라며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문이 스르륵 닫혔고 저는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것이 꿈인 듯 하지만 실제였던 것도 같아요. 오빠가 저 멀리로 가는 길에 동생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를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화장터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못 가겠더라고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천사가 된 후 오빠의 사건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15층의 건물인 엘리베이터에서 오르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고 맨 위층의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난 후 사라진 우리 오빠. 핸드폰이 분실되어 찾던 중 오빠의 피가 묻은 주변도로 오총사 중에 한 친구와 오빠가 술 한잔 기울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는 오빠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오빠의 친구가 오빠를 찾아 나섰는데 술집 건너편 건물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된 것이었다네요. 저는 오빠의 친구를 붙잡고 오빠는 왜 그때 눈치가 없었어? 우리 오빠 살려내! 라고 했는데 오빠의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펑펑 우는 것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화장터에서는 사돈과 저희 아빠와 언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엄마에게 들은 얘기로는 사돈이 저희 부모님에게 애들이 둘이나 있고 우리 딸 살려면 집이라도 있어야 하니 당장에 집을 사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기존 집에서는
살 수 없으니 매매를 하고픈데 부족한 부분을 달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빠를 떠나보낸 지 3일째인 날 그 말을 하셨다는 사돈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소에서도 엄마에게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식구들 모두 오빠의 혈육인 조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 줄 것을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오빠의 납골당에서 그런 말이 오갔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를 그렇게 보내고 며칠이 지난 후에 올케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왜 돈을 안 주시나요? 정 힘드시면 5천만 원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올케의 말에 아빠는 왜 통보를 하니? 우리도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어. 너 생각만 강요하지 마라. 너와 아이들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다달이 주는 방법도 있고 하니 좀 생각해보자. 생각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시면 되죠. 너 하는 행동을 보니 우리랑 연락을 끊을 생각인 것 같구나. 니들이 그렇다고 우리와 계속 연을 이어갈 거란 보장도 없는데 돈만 가져가면 끝이냐? 우리도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봐야 하지 않겠니? 참 이기적이구나. 이것이 저희 아빠와 올케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올케가 저희 가족에게 저렇게 해봐야 뭐가 이득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올케는 아빠에게 지금 저랑 거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올케가 아니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뒤로 조카들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꾼다는 법원에서의 우편물을 받아보았고 이름도 개명하고 올케는 급기야 저희 식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오빠는 잘해보려고 한 사업이었는데 올케는 너무 이해가 안 될 만큼 아이들 성씨 변경과 개명, 연락처 등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납골당도 유지하기 힘들다며 관리비 낼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저희 가족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통일로 추모공원에 있습니다. 오빠의 생일날이나 명절에 가보면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있긴 합니다. 올케와 조카들이겠지요. 그런데 올케가 왜 저희한테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올케는 둘도 없는 언니 동생 사이였고 저희 부모님도 올케에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누이인 제 입장에서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을까요? 아니면 5천만 원을 안 줘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전 올케의 저런 행동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면 자식을 잃은 슬픔도 형제를 잃은 슬픔도 큰 것이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 아빠를 잃은 슬픔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형편이 괜찮습니다. 조카들에게 용돈도 자주 주고 올케한테 오빠 몰래 생활비에 쓰라고 통장에 바로 돈을 쏴주기도 했고 시장도 봐주고 하며 경제적으로 올케에게 도움을 주곤 했었는데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저는 올케와 마음도 잘 맞았고 즐거운 날도 많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빠의 아들은 제 아들과 3개월 차이 동갑내기입니다. 오빠의 아들이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데 제가 우리 조카 등록금이라도 내주고 싶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도 도저히 알아낼 길이 없네요. 조카들이 개명까지 한 터라 더더욱 찾기가 힘듭니다. 오빠와 붕어빵인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11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 오빠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올케와 아이들과 안산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빠, 잘 지내고 있지? 바쁜 거 같네. 그래도 시간 좀 내서 오빠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카톡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빠의 전화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혹 오빠가 미친 듯이 그리울 때 오빠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오빠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네요.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걸었다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그때 걸려온 전화가 우리 오빠가 이 동생 보고파 전화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오빠. 아직까지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오빠가 밉지만 이제는 오빠를 마음속에서 보내주려 합니다. 내가 오빠를 마음속에 붙잡고 산다는 것을 알면 하늘나라에서 오빠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요. 오빠, 그동안 오빠 미워해서 미안해. 우리 조카들이랑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 내 하나뿐인 오빠, 동생이 오빠를 많이 사랑해. 저는 지금까지도 누군가가 저에게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오빠 하나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빠가 저를 사랑해 주었던 기억만큼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거든요. 오빠는 이 세상에 없어서 오빠는 이 세상에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언젠가 조카와 인연이 닿겠죠? 오빠에게 받은 사랑 저는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조카들에게 대신이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삶은 누구에게나 힘겨움을 주는 것인데 삶을 살아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 아픔을 함께 나누자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 아픈 기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슬픔을 나눈다는 생각을 하니 이 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쓰니님께서 조카들과 얼른 연락이 닿아 오빠에게 받은 사랑 갚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